자, 교과서 144쪽의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부터 할게요. 누가 읽을 거냐면 우진이가 읽어보자. 교과서 144쪽의 끝에서 네 번째 줄 그런데도부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 하늘이 만드는 건 이런 하늘의 작용은 맷돌의 작용과 같아서 보리국수 만들 때 그냥 뒤섞여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의도가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부터 이제 우진이가 읽어볼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뿌리 안에 붙어있는 의미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교님이 잘못된 생각이다. 뿌리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 밑줄. 뿌리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 밑줄. 무슨 말이냐면 뿌리라는 거 뾰족하고 단단한 거 하나 있는데 굳이 또 윗니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 비슷한 말로 날개 있는 거에는 다리가 2개뿐이다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서 뿌리랑 윗니 다 주면 너무 세잖아. 그쵸? 그렇지 않게 하나씩만 공평하게 준다고 여기는 생각을 뿌리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건데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일부러 의도해서 만든 거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계속 박지원이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감히 묻는다라고 해요. 묻는다의 동그라미.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봐요. 박지원이. 그랬더니 사람들은 대답한대요. 대답의 동그라미. 묻고 답하는 걸 뭐라고 할까? 문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에 동그라미 치고 대답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묶어서 문답법이라고 적어봅시다. 문답법. 물어보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문답법을 통해서 지금 박지원이 자기 생각이 타당함을 계속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부터 다시 우진이가 읽어봅시다. 하늘이 주었다부터. 145쪽에 있어요.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숙제하자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죽도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밑줄.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틀렸음을 박지원이 입증할 건데 일단 사람들의 대답을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세나부터.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가 주둥이를 물에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 그러므로 헛과 같이 자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뜰락에서 굶어 죽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늘의 이치가 반영돼서 의도가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니까 불이랑 주둥이로 먹을 것을 구하고 닭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그래서 길게 만드는 거다. 그래도 혹시 땅에 닿지 않을까봐 부리도 길게 만든다. 만약 닭의 다리를 하개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못 먹었겠죠. 그럼 뜰에서 굶어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짐승들의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걸 이런 자기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박지원이 한 번 더 크게 웃으면서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별표 칠게요. 20번째 줄부터 별표.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만 해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말이 드러나는 건데 뒤에서 설명해줘요.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고 너네 말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예시 하나 줄 거야.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죠. 그 말에다가 다 별표 칠게요. 필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구부려서 사물을 씹는 거라고 너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코끼리 쟤는 왜 저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어요.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코끼리라는 반례를 들어서 지금 반박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별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시 그것은 왜 방해되는데? 라고 물었더니 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작가의 반박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데, 그래서 박지원이 이기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 뒷부분에서 같이 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적어봅시다. 코끼리의 사례를 들어서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구부려서 삼을 씹도록 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어금니는 그냥 코끼리 밖에 달려있는 건데 얘 때문에 더 불편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시 들어주고 있는 거야. 우진이 다 적었으면 이어서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도 코를 찔러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금니를 주고 코를 찔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작가가 다시 사람들의 말에 또 반박을 했어요. 재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반박을 할 때 이유를 들어준다기보단 또 질문을 하면서 반박을 했어. 반문하는 거죠. 반대로 다시 또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답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박지원이 물어봐. 그럼 사람들이 대답할 거 아니야. 그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계속 문답법을 쓰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구부려서 씹도록 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작가가 한번 반박을 하죠. 어금니가 불편한데?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또 재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어금니 말고 그 코 때문이야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작가가 한 번 더 그럼 차라리 어금니 없애고 코를 없애는 게 낫잖아 라고 하면 또 재반박하는 거예요. 반박에 반박을 계속 꼬리 물면서 문답법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으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기승전 결 중에 제일 중요한 결이죠. 우리가 배운 것으로부터.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함축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읽어볼 거냐면 제이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공,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봄을 만나면 코로 때려주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세모치고 그 뒷줄이 더 중요한 거죠. 쥐를 만나면 코를 줄 데가 없어서 하늘을 올라 멍하니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검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이치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지금 사람들이 한 예시는요.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는 건 소, 말, 닭, 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에만 동물들에만 그러고 용, 봉, 거북, 기린 같이 좀 특별한 동물들, 보기 힘든 어려운 동물들한테는 미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게 동일한 이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코끼리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코끼리가 아까 호랑이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천하무적이야. 호랑이보다 더 코끼리가 센데 쥐를 만나면 그 코가 쓸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그 고정된 관점으로 뭔가를 보는 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기 할게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박지원이 하고 싶은 말은 고정된 관점, 딱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코끼리로 들어가 있어서 상기라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잘 안 보이는구나, 그쪽 자리. 이거 똑같은 PPT 슬라이드 옹클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못 본 친구들 있으면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대저부터 읽어봅시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대저라는 말은 대체로 보아서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보통 이렇게 써요. 대체로 보아서, 그러니까 보통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그러니까 코끼리도 지금 이런데 하물며 천하에 만물이 얼마나 많은데 천하의 사물들이 코끼리보다 만 배나 더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이치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 생각하려는 까닭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인식,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탐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동물들 중에서 코끼리만 봐도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되는데 다른 다양한 사물들에는 얼마나 고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겠냐,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옛날 고전 수필이었기 때문에 한자가 많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한번 본문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필기하고.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세상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코끼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수행평가 안내했죠. 140쪽 페이지에 밑에 하단 부분에 잠깐 보면 얘들아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성찰문 작성하는 활동이 수행평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수행평가 관련해서 한번 이 부분 더 알아보기는 스스로 읽어보면 작성하실 때 성찰문 어떻게 쓰면 좋을지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146쪽이에요. 146쪽 하단에 더 알아보기에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그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할 때 유의점이 나와 있는데 성찰문 작성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떻게 작성할지 방향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볼게요. 처음에 작가가 상기라는 작품을 쓴 게 코끼리를 보고 쓴 거잖아요. 코끼리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온몸이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굉장했다, 바람이 지나가는 듯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비유법 중에 은유, 지규 중에 어떤 거 썼다고 했지? 지규 썼다고 했어요. 뭐뭐 지나가는 듯 이라고 했으니까 코끼리 보고 놀라고 경이롭고 대단하다고 느끼고 괴이하다고 생각했다고 작가가 얘기했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승단락에서 코끼리 외양이랑 코끼리 코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했는데 사람들이 코끼리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에 비유해서 지규법 써가면서 자벌레처럼 뭐 궁뱅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지규법 사용해서 계속 묘사했던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 부분에서 사람들이 코끼리 눈이 간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인자함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박지원이 코끼리 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랑 바꿔서 긍정적인 관점 얘기해 준 부분 있었던 거 기억하죠? 네.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그 코끼리 코에 대한 일화 있잖아요. 그 황제가 우리에 가뒀는데 범들이 코에 맞아가지고 바로 죽었다는 얘기 잠깐 등장시키면서 이제 그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전개되고 있었고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이 문답법이었는데 문답법 사람들에게 묻고 예상되는 답변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내용을 전개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고 자기의 주장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는데 어떤 과정이었냐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한번 제이가 읽어볼게요. 처음에 사람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그들에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니. 그랬더니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죠.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아 씹는 것을 강요하듯.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박해요. 코끼리에게 긴 어금니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 작가가 재반박하면서 다시 물어봤죠. 반문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나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박지원 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범보다는 나은데 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정된 관점으로 하나를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편협된 생각 가지면 안 되고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정리 한번 이거 교과서 옆에 빈칸에다가 적어볼게요. 특징 3가지까지 해서 관례, 성격, 제재, 주제, 특징 1, 2, 3 적어봅시다.
교과서 제일 첫 페이지 142쪽에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143쪽에 코끼리 그림 밑에도 여백이 있거든요. 거기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고전수필 중에서 땡땡 기로 끝난 거여서 기 장르고 그 다음에 묘사 많이 하고 있고 비유도 쓰고 있고 교훈도 주고 있죠. 그래서 묘사적, 비유적, 교훈적이라고 보면 되고 코끼리를 본 경험을 수필로 쓴 거라서 상기라는 제목명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제일 중요한데 획일적 이치, 딱 하나의 이치로 만물,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지 말아라, 경계해라,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특징 3가지 있었습니다. 필기해볼게요. 자꾸 누가 진동이... 나 아닌데? 아, 그런 거야? 핵심 정리 필기해볼게요. 특징 1번 중에 통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걸 통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을 깨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특징 1, 2, 3번 적으시면 됩니다. 철학적 진리를 전달함. 철학적 진리. 특징 1번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함. 철학적 진리를 전달함. 빛 번져서 안 보이는구나. 시간 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합시다. 얘들아 힘을 내. 우리 내일 쉬잖아. 아직 다 못 적은 사람? 네. 특징 2번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함. 특징 3번 문답법 중요합니다. 문답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함. 적으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작품 전체적으로 구성이 기승전결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 부분에서는 처음에 움직이는 코끼리 봤을 때 많이 놀랐다, 충격과 경이로움 느꼈다 얘기하고 승 부분에서 코끼리 외양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코끼리랑 코끼리 코 묘사했었고요. 전 부분에서 하늘의 이치에 관한 통념,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입증하고 마지막 결 부분에서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작품 마무리하고 있었죠. 교과서 그럼 147쪽에 있는 학습활동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학습활동을 해봅시다. (147쪽) 필게요. 2-1번에 첫 번째 1-1번에 이 글에 나타난 작가의 경험과 정서 파악해보는 건데 경험은 일단 코끼리 본 거고 정서는 놀란 거죠. 그거를 길게 적으면 이렇게 돼요. 작가는 열하행국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본 경험으로 이 글을 썼죠. 그냥 코끼리 본 경험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끼리 2마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코끼리 본 거 보고 놀라서 이 글을 쓴 거죠. 작가는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작가의 정서 밑에 거 1-2번 보면 가랑 나 부분에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놀람과 경이로움인데 조금 더 길게 적어볼게요. 가를 보고 코끼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는 놀람과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다음에 옛날에 코끼리들랑 비슷하게 큰 덩어리 큰 거 바다 위에 있는 물체 봤을 때도 기이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놀라고 경이로워했다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47쪽에 길게 적을 필요 없이 사실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코끼리를 본 경험을 보고 코끼리를 봤던 경험을 가지고 놀람과 경이로움을 느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경험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네. 다 적은 사람은 넘겨서 이쪽에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1번에 크게 별표 2-1번에 크게 별표 한번 먼저 보고 있으세요. 친구들 적을 때까지 2-1번에서 뭐 물어보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2-1번이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못 적은 사람 넘겨볼게요. 2-1번에 별표 치고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한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답법 통해서 나오는 작가의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랑 작가의 반박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의 흐름이어서 처음에 사람들은 만물이 다 그 혼돈 속에서 만들어졌다. 하늘이 솜씨 좋은 장인이라 모든 것을 다 뜻이 있어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작가가 그럴 리 없다. 깜깜한 데서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얘기하고 또 코끼리 얘기하기 전에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사물을 씹도록 한 거다라고 했더니 작가가 그게 아닌데 코끼리는 적용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반박하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작가가 계속 반박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파란색 글씨 한번 다 적어볼게요. 이 글의 작가는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반박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꾸준히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오늘 149쪽까지만 할 거라서 얘들아 조금만 힘냅시다.
하늘을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작가가 깜깜함 속에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반박했고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고개를 숙여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작가가 코끼리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반박하고 있어요. 다 적은 사람은 2-2번에 보기란 먼저 읽고 있어 봅시다. 너희는 너희의 할 것을 하세요. 자, 다 적었어? 네, 30초 더 드릴게요. 좋은 거 생겼는데, 교실에? 악기 넣어야 돼서 그런 건가? 가야금. 자, 그러면 2-2번에 있는 보기란 누가 읽어볼 거냐면 한번 나연이가 읽어봅시다. 나연 책 있어요? 나연이가 읽어봅시다. 네, 2-2 보기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보기 내용은 지금 상기가 창작된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해서 하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제대로 의도가 있어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했던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통념을 깨고 있는 게 성찰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찰은 이런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것들을 성찰하고 그럼으로써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지. 적어볼게요.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당대 사람들의 그 통념, 사고방식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의의가 되겠죠. 진짜 빛이 번져서 잘 안 보이겠다. 성찰한 것은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 그러한 것의 의의는 왜 이렇게 하면 좋냐면 작가의 성찰은 당대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통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물꼬를 틀어준 거죠.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목표학습 3번에도 별표 크게 쳐봅시다. 표현 방식 어떤 거 나왔는지 중요해서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초록색 부분 누가 읽어볼 거냐면 성경아 이거 보여요? 보이지? 성경이가 안 보여? 그러면 나연이가 읽어볼게요. 그 몸체를부터
지금 코랑 코끼리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타난 표현 방식 우리 계속 말했던 거 뭐 있지? 직유법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직유법은 비유법 안에 직유랑 은유가 있는 거니까 직유법 사용됐다고 해도 맞고 비유법 사용했다고 해도 맞는 거죠. 더 큰 틀이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이런 거 봤을 때 비유법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비유법을 왜 사용하냐면 더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고 더 감각적이고 더 개성적으로 알려주려고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유법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상세하고 더 생동감 있게 묘사해 주려고 직유법 사용해서 비유법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코끼리를 잘 모르니까 알만한 소 혹은 나귀, 낙타, 호랑이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딱 2개만 더 해봅시다. 밑으로 내려서. 작가가 이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 글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아까 묻고 답하는 거였죠. 그 묻고 답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문답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적어볼게요. 이거 다 필기한 다음에. 코끼리의 외양과 코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넘겨도 될까? 넘겨서 이런 생각을 제시한 거 내용 전개 방식이 문답법이었다는 건데 문답법은 어떤 거냐면 상대에게 묻고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문답법으로 내용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문답법으로 내용 전개한 건 네가 틀렸다는 걸 그 작가가 계속 질문하면서 알게 하려고 스스로 알게 하려고 저렇게 계속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이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거. 상대에게 묻고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코끼리 이 상기라는 작품이 갈래가 어디에 속한댔지? 서정서사 교술극 중에? 큰 갈래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중에 어디야? 교술갈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목표학습 4번 있잖아요. 1번에서 3번까지 지금까지 한 학습 활동을 토대로 경험과 성찰을 담아 표현하는 글, 그게 바로 교술갈래 내용인데 교술갈래로서 이 글이 어떤 개성을 가졌냐면 이렇대요. 너무 길지. 그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알면 돼, 얘들아. 이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부터 여기. 앞에 건 설명 보면 다 알 수 있는 말이라서 마지막 3줄. 이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획일적인 척도로 대상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주면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만 필기하시면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앞에 있는 말 예시 답안 긴 부분 다 적으실 거면 적어도 되는데 이해할 수 있으면 딱히 적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PPT는 조금 더 띄워두겠습니다.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